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승호라고 합니다. 50년 가까이 의사로 그리고 한 사람의 이웃으로 여러분 같은 분들의 건강을 지켜보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85세인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병원에서 받는 수많은 검사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때로는 그 검사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몸을 더 지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수많은 환자를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 검사도 받고 저 검사도 받아야 건강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병원을 드나들다 지치셨던 적은요? 저도 70대, 80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이 오히려 불안과 걱정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제 환자였던 78세의 김영자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영자님은 매년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혹시 큰 병이 있으면 어쩌나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추가 검사, 생검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아무 문제도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영자님은 불안과 피로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어요. 저는 영자님과 긴 대화를 나눴고 결국 간단한 생활습관 변화로 지금은 매일 아침 웃으며 산책을 즐기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 미소가 제게는 큰 가르침이었어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리고 싶었습니다. 첫째, 70세 이후에 정말로 피해야 할 5가지 건강검진 항목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의사인 저도 그리고 많은 동료 의사들도 하지 않는 검사들이에요. 둘째, 그 검사들 대신 여러분이 집에서,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소개할게요. 복잡하거나 비싼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부드러운 방법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건강검진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모든 걸 통해 여러분이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 진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50년간 환자를 보며 깨달았어요.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된다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선택들을 하나씩 함께 찾아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70세 이후 우리가 왜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선별검사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립선암과 유방암 선별검사에 대한 진실입니다. 남성분들께 익숙한 PSA 검사, 그리고 여성분들께 친숙한 유방 촬영술이죠. 이 두 검사는 70세 이후에는 오히려 우리 몸과 마음의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50년 넘게 환자를 보며 깨달은 건 검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왜 이 검사들이 고령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천천히 풀어볼게요. 제 환자였던 박철수님, 74세셨죠. 철수님은 매년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늘 꼼꼼하게 결과를 확인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PSA 검사에서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PSA는 전립선암을 찾아내는 데 쓰이는 검사인데 철수님은 혹시 큰 병이 아닐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의사는 추가로 생검을 권했고 철수님은 망설이다 결국 검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암이 아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문제는 그 뒤였어요.
생검 후 합병증으로 한동안 고생하셨고 통증과 불편함 때문에 몇 주를 힘들게 보내셨어요. 철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그냥 검사 안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고생 안 했을 텐데요. 철수님의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니에요. PSA 검사는 70세 이상 남성에게 위양성, 그러니까 실제로는 암이 아닌데 암으로 보이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무려 70% 가까이 됩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생검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 심리적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연구를 보면 70세 이상 남성의 PSA 검사가 생존율을 크게 높이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해 이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삶이 더 건강해지거나 길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성분들의 유방 촬영술도 비슷한 이야기를 품고 있어요. 75세 이상 여성분들께 정기적인 유방 촬영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검사 역시 위양성이 자주 나옵니다. 위양성 결과가 나오면 추가 검사, 때로는 생검까지 이어지죠. 이 과정에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쌓이고 심지어 불필요한 치료로 몸이 상할 수도 있어요. 한 환자분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네요. 검사 결과 기다리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우리가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잃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사들을 대신할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권하고 싶어요. 첫째, 자가검진입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관련 증상, 예를 들어 소변 흐름이 약해졌다거나 통증이 있는지를 꾸준히 관찰하세요. 여성분들은 유방에 혹이나 이상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주치의와 편하게 상담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의사와의 대화예요. 검사 결과나 증상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에게 이 검사가 정말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신뢰할 수 있는 의사라면 여러분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조언을 드릴 거예요. 이 방법들은 거창하지 않아요. 하지만 간단한 만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박철수 님도 결국 자가 관찰과 정기 상담으로 전환하신 뒤 불안이 줄고 더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흔히 권하는 CT 촬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검사도 70세 이후에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또 다른 환자분의 사례와 함께 풀어볼게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다루고 싶은 건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해 흔히 권하는 PET-CT 촬영입니다. 여러분, 폐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덜컹 가실 거예요. 저도 환자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무게감을 늘 느낍니다. 그래서인지 PET-CT는 혹시 모르니 받아야 하는 검사로 여겨지곤 하죠. 하지만 70세, 80세가 넘으신 분들께 이 검사는 생각보다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걸 저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자, 그럼 왜 이 검사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지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천천히 풀어볼게요. 제 환자였던 이정희님, 80세셨죠. 정희님은 젊어서 담배를 조금 피우셨던 터라 폐 건강이 늘 걱정이셨어요. 그래서 매년 PET-CT를 받으시며 마음을 다잡곤 하셨죠. 그러던 어느 해 CT 결과에서 작은 결절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의사는 혹시 모르니 생검을 해보자고 했고 정희님은 망설이다 검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다행히 양성, 그러니까 암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생검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겨 폐렴으로 이어졌고 결국 정희님은 몇 주 동안 병원 신세를 지셨어요. 퇴원 후 저와 나눴던 대화가 아직도 생생해요. 선생님, 그냥 그 결절을 내버려뒀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정희님의 이야기는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니에요.
PCT는 고령자에게 두 가지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방사선 노출이에요. PCT 한 번은 일반 흉부 액선 촬영 100번 분량의 방사선을 몸에 쬐는 셈이죠.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사선 노출은 드물게나마 백혈병 같은 다른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오진 가능성과 그로 인한 생검의 위험입니다. PCT에서 발견되는 결절은 대부분 양성인데도 추가 확인을 위해 생검을 하다 보면 폐렴이나 출혈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미국 암학회도 75세 이상 분들께 정기적인 PCT를 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저는 복잡한 검사 대신 두 가지 간단한 방법을 제안하고 싶어요. 첫째, 흡연 이력이 있으시다면 금연 상담을 시작하세요. 담배를 끊은 지 10년, 20년이 지난 분들께도 금연 상담은 폐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쉽게 상담 프로그램을 찾으실 수 있어요. 둘째, 호흡기 증상을 꾸준히 관찰하세요. 예를 들어 숨이 차거나 기침이 오래간다, 가래가 평소와 다르다 싶으면 바로 의사와 상담하시는 거예요. 이런 작은 관찰이 PCT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정희님도 이후로는 정기 CT 대신 호흡기 증상을 꼼꼼히 기록하시고 주치의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불안도 줄고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숨 쉬는 기쁨을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부담 없는 방법으로 폐 건강을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집에서 간단히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결국 큰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PCT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고령자들에게 흔히 권하는 골밀도 검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검사도 70세 이후에는 꼭 다시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 이유를 또 다른 환자분의 사례와 함께 나눠볼게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다루고 싶은 건 나이 드신 분들께 흔히 권하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여러분, 뼈가 약해졌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저도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뼈 건강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큰지 느낍니다. 그래서 골밀도 검사는 마치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곤 해요. 하지만 70세, 80세가 넘으신 분들께 이 검사가 항상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수년간의 경험으로 깨달았어요. 오히려 검사를 받고 약을 먹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봤습니다. 자, 그럼 왜 골밀도 검사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지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천천히 풀어볼게요. 제 환자였던 최순옥님, 77세셨죠. 순옥님은 늘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이셨어요. 동네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서 골감소증이 있다며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을 권하셨어요. 순옥님은 뼈를 튼튼히 하자는 마음으로 약을 꾸준히 드셨죠. 그런데 몇 달 뒤 턱에 이상한 통증이 생기더니 결국 턱뼈 손상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으셨어요. 순옥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 눈물을 글썽이며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선생님, 뼈를 지키려고 약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더 아픈 걸까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가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몸을 해치는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순옥님의 사례는 드물지 않아요. 70세 이상이시면 대부분 경미한 골감소증이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를 질병으로 보고 약을 처방받으면 때로는 순옥님처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만날 수 있어요. 연구를 보면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약물이 정말 필요한 경우는 전체 환자의 5%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밀도 검사 결과가 조금이라도 나쁘게 나오면 약을 권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약을 먹는 대신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두 가지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어요. 첫째, 칼슘과 비타민 D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거예요.
특별한 보조제가 아니라 일상 속 음식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멸치나 미역, 우유 같은 음식은 칼슘이 풍부하고 아침에 10분 정도 햇볕을 쬐시면 비타민 D도 자연스럽게 채워져요. 둘째,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걷기를 해보세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뼈와 근육이 튼튼해질 수 있어요. 이런 방법들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서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죠. 순옥님도 약을 끊고 나서 매일 아침 동네 친구들과 함께 공원을 걷기 시작하셨어요. 멸치볶음을 자주 챙겨 드시고 햇볕 아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수다 떠는 시간을 즐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뼈 걱정보다 매일 웃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라고 웃으시던 모습이 참 따뜻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뼈 건강은 거창한 검사나 약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자라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이제 골밀도 검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게요.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빠뜨리지 않는 종합혈액검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검사도 70세 이후엔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또 다른 환자분의 사례와 함께 나눠볼게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다루고 싶은 건 건강검진에서 빠지지 않는 종합혈액검사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피를 뽑고 나서 두꺼운 결과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숫자와 알파벳이 빼곡한 그 종이를 보며 이게 다 뭐지? 괜찮은 걸까? 하며 걱정하신 적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50년 넘게 환자분들과 함께 그 결과지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70세, 80세가 넘으신 분들께 종합혈액검사가 늘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이 들며 자연스럽게 변하는 몸의 신호를 질병으로 오해하면 오히려 불안과 피로만 쌓일 수 있거든요. 자, 그 이유를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천천히 풀어볼게요. 제 환자였던 김민수님, 82세셨죠. 민수님은 늘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이셨어요. 매년 종합혈액검사를 받으시고 결과지를 꼼꼼히 확인하시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검사 결과에서 빈혈이 의심된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의사는 빈혈 치료를 위해 약을 처방했고 민수님은 믿고 약을 드셨어요. 그런데 약을 먹은 뒤 어지럼증이 심해지셨고 결국 저를 찾아오셨어요. 결과를 다시 살펴보니 민수님의 혈액 수치는 나이에 맞게 약간 낮은 정도였을 뿐 사실 치료가 필요 없는 정상 범위였어요. 약을 끊고 나서 어지럼증이 사라졌고 민수님은 저에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냥 내버려뒀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요. 그 말씀이 참 가슴에 남았습니다. 민수님의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혈액 수치가 젊은 시절과 다르게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척혈구 수치나 간 수치가 약간 낮거나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질병으로 오해하고 치료를 시작하면 불필요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죠. 종합혈액검사는 수십 가지 항목을 한꺼번에 확인하지만 70세 이상이시라면 모든 항목이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오랜 경험으로 깨달은 건 혈당, 콜레스테롤, 신장 기능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확인하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자칫 잘못 해석하면 불안만 키울 뿐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혈액검사 대신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간단한 습관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째, 집에서 혈압과 체중을 주 1회 체크해 보세요. 작은 노트에 날짜와 수치를 적어두시면 의사와 상담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압계는 요즘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사용법도 간단해요. 둘째, 몸의 변화를 세심히 관찰하세요. 예를 들어 평소보다 피곤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 싶으면 그걸 기록해 두시고 의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런 작은 관찰이 복잡한 혈액검사보다 훨씬 더 유익할 때가 많아요. 민수님도 혈액검사를 줄이고 집에서 혈압과 체중을 기록하는 습관을 시작하셨어요.
매주 일요일 아침 차 한 잔 마시며 노트에 적는 시간을 즐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내 몸을 더 이해하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미소를 보면서 저는 건강이 거창한 검사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부담 없는 방법으로 건강을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종합 혈액 검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건강검진 패키지에 종종 포함되는 중금속 검사나 텔로미어 검사 같은 상업적 추가 검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런 검사들이 정말 필요한지 또 다른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볼게요. 이제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다루고 싶은 건 건강검진 패키지에 종종 포함되는 중금속 검사, 텔로미어 검사, 산화 스트레스 검사가 상업적 추가 검사들입니다. 여러분, 병원이나 검진센터에서 이 검사까지 받으면 건강을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솔깃한 말에 끌려 검사를 받아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런 검사들은 종종 건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제를 팔기 위한 마케팅의 일부일 때가 많다는 걸요. 자, 그럼 왜 이런 검사들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지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천천히 풀어볼게요. 제 환자였던 정오키님, 79세셨죠. 오키님은 늘 활기차고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어느 날 검진센터에서 비타민 수치를 확인하는 검사를 권받으셨어요. 이 검사를 하면 내 몸에 부족한 영양소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설명에 오키님은 기대를 품고 검사를 받으셨죠. 결과는 비타민 D와 몇 가지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센터에선 맞춤형 보조제를 추천했고 오키님은 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몇 달치를 구매하셨어요. 하지만 몇 달 뒤 오키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 비싼 약을 먹었는데 몸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돈만 날린 기분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우리가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시간과 돈, 그리고 마음까지 잃는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오키님의 경험은 드문 일이 아니에요. 중금속 검사, 텔로미어 검사, 산화 스트레스 검사 같은 것들은 이름부터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연구를 보면 이런 검사들의 90% 이상이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텔로미어 검사는 세포의 노화 정도를 알려준다지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건강을 개선할 방법은 거의 없어요. 중금속 검사나 산화 스트레스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결과가 나오면 보통 비싼 보조제를 사라는 권유로 이어지는데 정작 그 보조제가 몸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결국 이런 검사들은 건강을 챙기는 대신 불안과 지출만 늘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검사들 대신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저는 2가지 간단한 방법을 제안하고 싶어요. 첫째, 균형 잡힌 식단을 챙기세요. 비타민이나 오메가3 같은 영양소는 비싼 보조제 없이도 일상 속 음식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금치나 브로콜리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생선은 오메가3를 듬뿍 제공하죠.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집에서 맛있게 밥상을 차리시는 거예요. 둘째,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나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몸이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다 싶으면 복잡한 검사 대신 의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좋은 의사라면 여러분의 생활 습관과 증상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조언만 드릴 거예요. 오키님도 비타민 보조제를 끊고 집에서 매일 아침 시금치 나물을 곁들인 밥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동네 병원에서 주치의와 정기적으로 이야기 나누시면서 이제는 내 몸에 맞는 걸 먹고 사는 게 최고라고 웃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건강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부엌과 일상 속에 있다는 걸 다시금 느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부담 없는 방법으로 건강을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상업적 추가 검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불필요한 검사들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그 검사들 대신 여러분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해요. 또 다른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들을 나눠볼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불필요한 건강검진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걱정만 하고 끝내길 원치 않아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건강은 병원의 복잡한 검사 결과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작은 선택들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불필요한 검사들을 대신할 수 있는 간단하고 따뜻한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 방법들이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천천히 풀어볼게요. 제 환자였던 이명숙님, 76세셨죠? 명숙님은 몇 년 전만 해도 건강검진이 삶의 큰 스트레스였어요. 매번 병원에서 새로운 검사를 권할 때마다 이걸 안 하면 큰일 나는 걸까 하며 불안에 떨곤 하셨죠. 그러다 저와 긴 대화를 나누며 명숙님은 검사를 줄이고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 변화가 명숙님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왔는지 지금부터 그 비결을 하나씩 나눠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연령에 맞는 맞춤형 검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70세 이상이시라면 1, 2년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만 확인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더 많은 검사를 받는다고 건강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명숙님도 매년 받던 종합검진을 2년 주기로 줄이고 꼭 필요한 항목만 점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병원 갈 때마다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이 간단한 변화가 불안을 덜고 건강에 집중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집에서 혈압과 체중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습관이에요. 요즘은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혈압계로 일주일에 한 번 아침에 차 한 잔 마시며 측정해 보세요. 작은 노트에 날짜와 수치를 적어두면 의사와 상담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명숙님은 매주 일요일 아침 손자와 함께 혈압을 재는 시간을 즐기신다고 해요. 손자가 숫자를 읽어주는 게 재밌어서 이게 우리만의 놀이가 됐어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참 따뜻했어요. 이렇게 작은 루틴이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매일 15분 정도 걷기와 계단 오르기로 근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헬스장이나 비싼 운동기구가 필요 없어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거나 집 근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뼈와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명숙님은 아침마다 이웃들과 공원을 한 바퀴 돌며 수다를 떨고 오시는데 이 산책 덕분에 다리도 튼튼하고 마음도 가볍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집 근처에서 이렇게 작은 움직임을 시작해 보시면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보를 찾는 법을 아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는 건강 정보가 넘쳐나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죠. 저는 질병관리청이나 대한노인학회 같은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제공하는 자료는 믿을만하고 복잡하지 않아요. 명숙님도 처음엔 인터넷 검색에 휘둘리셨지만 이제는 질병관리청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놓고 궁금할 때마다 찾아보신다고 해요. 이제는 혼란스러운 정보에 흔들리지 않아요 라며 자신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검진 결과를 의사와 함께 꼼꼼히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결과지에 적힌 숫자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주치의에게 이 수치가 제 건강에 정말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좋은 의사라면 여러분의 나이와 생활 습관을 고려해 필요한 조언만 드릴 거예요.
명숙님은 이제 검사 결과를 볼 때 의사와 차분히 대화하시고 숫자보다 내 생활을 믿는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이 5가지 방법은 명숙님의 삶을 바꿨어요. 불안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매일 아침 산책하며 웃고 손자와 혈압을 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이 건강의 진짜 모습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부담 없는 방법들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방법들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눠볼게요. 오늘 배운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라며 건강을 되찾은 또 한 분의 사례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불필요한 건강검진이 가져올 수 있는 부담을 살펴보고 그 대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따뜻한 건강관리법들을 나눴어요. 50년 넘게 환자들과 함께하며 제가 깨달은 건 건강은 병원의 복잡한 숫자나 검사 결과지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드는 작은 습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분의 변화를 통해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싶어요. 제 환자였던 김영자님, 78세셨죠. 영자님은 몇 년 전만 해도 건강검진이 삶의 큰 짐이었어요. 매번 병원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에 떨었고 혹시 큰 병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쳤죠. 하지만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영자님은 검사를 줄이고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선택하셨어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15분 걷고 집에서 혈압을 기록하며 시장에서 사온 시금치와 고등어로 밥상을 차리기 시작하셨죠.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요. 선생님, 이제는 검사 결과보다 매일 이웃과 웃으며 걷는 게 제 건강 비결이에요. 그 밝은 미소를 보며 저는 건강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아요. 아침에 공기를 마시며 걷는 10분, 작은 노트에 혈압을 적는 1분, 믿을 만한 의사와 나누는 솔직한 대화.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자님처럼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시작해보세요. 동네를 한 바퀴 돌거나 밥상에 채소를 하나 더 올려보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을 그리고 웃음을 지켜줄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길이 외롭거나 어렵게 느껴질 때 제가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비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